C스테이지는 A, B, C를 체험하는 유일한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맥킨지, 델 컴퓨터, 오릭스 사모펀드, 온누리 HNC, 컴퍼니 빌더, 랩펀드레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C스테이지를 파운딩 했었고, 현재는 온누리 약국 체인의 CSO이자 컴퍼니 빌더인 랩펀드레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효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 C스테이지를 파운딩하기 전에 타 학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었던 굉장히 큰 결핍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가슴 뛰는 것, 기업, 실전,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크게 빠져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회사에 이미 세워진 전략들을 분석해서 PPT 장표로 옮기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들이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실전 경영 전략학회 C스테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C스테이지를 졸업한 수백 명의 알럼나이 중에서 컨설팅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거나 컨설팅을 거쳐간 사람들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것이 그 1번이고요. 자, 2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C스테이지라는 것 자체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만을 원하거나 이걸 통해서 컨설팅에 필요한 스킬셋을 배우는 학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서 마켓 임팩트를 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전략만 수립하고 끝나는 그런 컨설팅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은 C스테이지의 지원과는 완전히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C스테이지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로 지금 들으시지 마시고, 대학교 때 한 번쯤은 내 인생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한 8할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부터 제가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때부터는 저 사람이 C스테이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구나, 그거는 나머지 20%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들여서 해야 될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생 때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맥킨지라는 회사를 사회생활로 시작을 해서 남들이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맥킨지 때도 4년 동안 전 세계 11개국과 18개를 다니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을 자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자르는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여 회사의 구조를 변경해서 적자이던 회사를 흑자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델에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릭스라는 사모펀드에서도 우리나라 2위 가는 현대택배를 롯데택배에 넘기는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지난 8년 동안 연속으로 해왔었습니다. 8년 동안 구조조정을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업계에서 저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생깁니다. 전문가. 이것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가 원하는 영역에서의 그 하나의 키워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학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4.0을 기본적으로 넘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당연히 갔다 왔고요. 공모전 수상 성적도 막 10개 이상 되고요.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랜덤한 집단에 떨어뜨려 놔도 항상 상위 5% 안에 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컴페티티브,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엄청 잘하지도 않아요. 학점이 한 3점대 초반, 2점대 후반을 막 간당간당하게 왔다 갔다 거릴 정도의 사람입니다. 크게 공부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남들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과자 굽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서울대연대 고대 나와가지고 과자를 굽냐?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의아해하고 남들이 비웃는 그런 주위의 평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과자를 굽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 친구는 자기 친구들한테 과자를 구워주는 것도 행복하고요, 과자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도 행복하고, 전 세계에 있는 맛있는 과자를 먹는 것도 행복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까 이 사람은 컴페티티브,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디스팅티브, 차별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스팅티브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파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컴페티티브한 사람하고 디스팅티브한 사람하고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1번, 누가 더 행복할까요? 컴페티티브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뭔가 아닌 것 같죠.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분명히 행복할 거라는 마음의 그 목소리가 들려오시죠.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당연히 행복합니다. 자, 2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씩 웃으시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성공할까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컴페티티브한 사람이랑 과자 굽는 거 좋아하는 디스팅티브한 사람이랑 사회에서 누가 더 성공할까요? 미안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여러분들은 컴페티티브한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뇌를 컴페티티브와 디스팅티브한 사람에서 산업으로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컴페티티브한 나무젓가락 인더스트리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페티티브한 시장에서의 나무젓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완전 경쟁 시장은 첫 번째, 완벽하게 동일한 품질, 그리고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가격. 이 두 가지로 경쟁하는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생산하는 100명의 생산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퀄리티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100명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가격까지만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가격을 높이면서 경쟁할까요? 낮추면서 경쟁할까요? 당연히 낮추면서 경쟁을 하겠죠. 그럼 그 낮추면서 경쟁을 하면은 뭐가 줄어들까요? 마진이 줄어듭니다. 마진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100명의 젓가락 생산자 중에 가장 기대 수익이 낮은 사람의 마진으로 수렴하겠죠. 100명의 젓가락 생산자 중에 가장 기대 수익이 낮은 사람은 예를 들어 1년 내내 신라면만 먹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장 높은 익스펙티드 리턴이 있는 사람은 포르쉐를 타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라면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의 마진으로 100명의 모든 마진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는 누구만 행복한가요? 신라면을 먹어도 되는 한 명의 사업자를 뺀 99명이 다 불행한 사업이 되겠죠. 기업에서의 행복은 마진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마진이 높으면 1번,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자, 2번, 많이 돈 번 걸 가지고 신제품을 더 개발해서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도 있죠. 마진은 어쨌든 absolute happiness입니다. 기업에서는 마진이 높은 기업이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컴페티티브한 시장에서의 행복한 사람은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디스팅티브한 젓가락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본의 젓가락 시장은 젓가락을 만드는 사람이 1,5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젓가락 생산자들이 각각의 타겟팅을 해서 그 타겟에 있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젓가락을 생산하고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젓가락은 집게 고리가 돼 있고요. 노인용 젓가락은 잘못 집을 수도 있으니까 끝이 되게 뭉툭하고 고무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 그리고 또 명품 젓가락은 막 마이크로 세공을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젓가락도 있어요. 똑같은 젓가락 시장에서 각각의 다른 시장을 타겟해서 각각의 고객들을 행복하기 위한 제품을 끊임없이 고부가 가치로 개발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젓가락이랑 방금 이 젓가락 시장이랑 어디가 더 마진이 높을까요? 당연히 디스팅티브한 젓가락 시장에서의 평균 마진이 높겠죠. 그리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여기는 모두가 똑같은 제품을 가격 가지고만 싸우는데 여기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결론은, 인더스트리에서의 결론은 디스팅티브한 마켓을 만들어내는 것이 컴페티티브한 마켓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그럼 다시 이 얘기를 사람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컴페티티브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디스팅티브 이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도 시간을 많이 이제 쓰시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녹화 방송을 끄고 이제 혼자서 생각해 볼 때 시사점이 많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스팅티브하게 나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대학생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페티티브하게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학점 딸 때 학점 따고 그냥 하라는 거 다 하고 어학연수 갔다 와서 4학년 2학기네 취업할 때 됐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이리저리 원서 쓰다가 제일 연봉 많이 주는 데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디스팅티브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사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디스팅티브한 것을 개발해 주길 때까지는 한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 즉 시스템 속에서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스팅티브 해주려면 먼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의 디스팅티브네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디스팅티브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 나를 디스팅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디스팅티브 D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A, B, C라는 구조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는 아젠다입니다. 여러분, 디스팅티브하게 되려면 먼저 내가 남들과 무엇이 다른지 이 아젠다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젠다는 정하는 게 되게 쉬워요. 내 인생의 풋프린트를 눈 감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것이 있던지, 내가 무엇을 남들보다 훨씬 더 열받았던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해서 아젠다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 아젠다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이 아주 내가 인생을 두고 쭉 고민했더니 나는 그냥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인 것 같아. 이거는 아젠다가 아니죠. 이 아젠다는 굉장히 유니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삼아 과자 얘기를 했잖아요. 과자를 굽는 것처럼 때로는 엉뚱하고 생뚱할지라도 아젠다를 세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젠다는 저한테는 중소 중견기업의 턴어라운드, 이게 저한테는 큰 아젠다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중소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고충과 행복감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의 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중소 중견기업의 턴어라운드라는 것이 제 아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B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는 빅입니다. 빅.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이 아젠다를 갖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이 다 모여있다는 정기정연회에 가서 김밥 인턴을 했어요. 김밥을 셔틀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을 몇백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니즈를 듣고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막 제안서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귀엽게만 봐주셔요. 너는 이렇게 통통 튀는 창의적인 대학생이니 너는 우리 회사 와서 인턴해라. 인턴해서 뭐합니까? 복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젠다만 갖고 있다고 그것이 디스팅티브를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빅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똑같은 회사에 제가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친구들을 담았습니다. 빅이라는 것은 내 아젠다를 퍼블릭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담아내는 과정을 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똑같은 타겟을 해서 제출했더니 그 회사의 부사장님께서 이것이 과연 정답인 것 같다. 그래서 당장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저한테는 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빅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C는 뭘까요? 컨트리뷰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아젠다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보통 다 무슨 일을 하나요? 사회 한탄을 합니다. 술을 마시죠. 왜냐면 내 이야기를 공론화해서 항상 사회를 원망하고 술을 마시고 솔루션이 없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뭔가 공허한 메아리 같은 전략들은 절대로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D로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연결고리 C 스테이지의 C기도 하죠. 그 C는 바로 컨트리뷰션, 기여입니다. 이 C가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들이 디스팅티브해질 수 있는 하나의 사이클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C는 C 스테이지 때 제가 경기도 전통시장을 턴어라운드 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의정부 재래시장을 도지사님한테 3억 원을 받아가지고 제1시장을 턴어라운드 하는 프로젝트를 받았었고, 그때 4개 동아리에 40명이 넘는 인원이랑 4개월 동안 하나의 전통시장을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때 저한테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석세스풀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이 경기도 전통시장의 턴어라운드라는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거는 중소 중견기업 턴어라운드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컨트리뷰션한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례를 갖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는 뭐라고 빌렸냐면 저 친구는 턴어라운드 전문가야 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턴어라운드라는 키워드를 갖고 사회와 접하게 됩니다. 맥킨지에 들어가서건 델에 들어가서건 사모펀드에 들어가서건 저 친구는 턴어라운드 전문가야. 턴어라운드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에 저보다 더 턴어라운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저는 남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차별화된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의 경험을 D로 가는 ABC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여러분들의 유니크한 아젠다를 발견하시고 그 아젠다로 대학생 동안에 디스팅티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무리로 제 80%의 얘기를 마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C스테이지라는 학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스테이지는 이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생 동안에 디스팅티브해질 수 있는 A, B, C를 체험하는 유일한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천억 조 단위 회사에서 이 C레벨로서 제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유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정말로 유일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스테이지는 다른 학회들, 프로젝트라는 다른 학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C스테이지와 다른 학회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은 철학입니다. 파운딩 필로소피가 다른 학회들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첫 번째, 렉처에서 특이한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타 학회는 큰 대기업의 경영 전략을 공부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조금 더 영어 잘하는 학회들은 HBS 스터디로 끝나죠. 근데 저희는 렉처가 철저하게 실제로 기업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컨설턴트들을 양육하는 그 실전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안 놀라는 거고요. 특히 놀랄 부분은 이겁니다. 액팅 멤버가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이 20명보다 때로는 더 많은 알럼나이들이 학회에 옵니다. 그것도 매주 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뒤에 앉아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은 와도 10명, 20명이 뒤에 앉아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파운딩 필로소피라는 거죠. 그 각각의 알럼나이들도 그들이 대학교 때 간절하게 자기가 디스팅티브해지고 싶어서 ABC를 체험해 봤었기 때문에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인이 돼서도 내 후배들이 ABC를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꼭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굳이 세션에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렉처가 다른 학회랑 우리랑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C스테이지는 일반 학회들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죠. 교수님 아는 사람 또는 선배가 그냥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상관없이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기부금을 받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C스테이지는 정말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수님한테 받지 않아요. 저희는 교수님 제안이 많이 왔지만 지도 교수님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업에 10년을 좌지우지할 의사결정이 아니면 저희는 프로젝트를 아예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기업의 10년을 좌지우지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싶고 그거를 해결해왔고 계속해서 리피트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다져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여할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각각의 기수마다 자기만의 아젠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기수의 예를 들어보면은 퍼블릭 컴퍼니, 소셜 컴퍼니라는 것을 굉장히 밸류 있게 생각한 기수가 있었어요. 그 기수에서 바이맘이라는 텐트 회사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의 매출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바로 6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맥킨지 컨설팅에서도 한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6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퍼포먼스는 쉽게 나오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리어스한 프로젝트만 받았고 그 프로젝트에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액팅 20명 뿐 아니라 몇백 명이 되는 알럼나이들이 자기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지 않도록 초집중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른 것은 사람이 다릅니다. 보통의 학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기수 정도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요. 저희 학회는 모든 기수에 있는 알럼들이 한 절반 이상이 서로가 이름을 알고 지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끈끈하게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 좀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 파운딩 필로소피인데요. 우리는 C스테이지 1년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년이 끝나고 나면 평생 동안 같이 할 동지 그리고 친구들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렉처, 프로젝트, 사람, 이 세 가지가 다른 학회들과 질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파운딩 필로소피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C스테이지는 단연코 여러분들의 디스팅티브로 돕는 ABC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학 생활 동안의 유일한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C스테이지 되게 좋은 학회고 만나게 되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밸류를 느낄 수 있을 테니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디스팅티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생 때 A, B, C를 거쳤으면 좋겠고 이 사이클을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C스테이지에 꼭 조인하셔서 저희랑 같이 한평생 동안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하세요. 감사합니다.